네. 이런 시점에서 오늘 오전 이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기업들과 직접 연락해서 관련 대책 챙기고 있다 밝혔는데 이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듣고 오시죠. 최근에 어떤 상황과 관련해서 일본 측의 기사가 일요일 날 오전에 떴는데요. 제가 바로 그 기사를 보자마자 5대 그룹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에 직접 연락을 해서 국익을 위해서는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뜻을 전달을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간 산업의 필수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재계를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관련 첨단 소재 수출을 규제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WTO 협정 위반이며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 합의를 무색하게 만든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관 공동대책 수립 등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의 보복 조치는 그야말로 치졸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정권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껏 아무런 준비도 없이 손을 내놓고 있었고 지금도 사실상 대책이 전혀 없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에 김상조 실장 발언 들었지만 삼성 비롯한 그 주요 기업들, 고위 관계자들 자기가 직접 만나서 지금 대책 챙기고 있고 또 이 수입이 막힌 반도체 관련 소재 우리가 아예 이 관련 산업을 키울 수 있게 투자도 하겠다 이런 대책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시청자 의견들 오신 것들을 좀 보니 이 만만한 게 한국이냐 좀 이렇게 일본을 괘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고 일본 여행 가지 말자 아예 우리도 일본 제품들 불매 운동하자 이런 좀 강경한 의견을 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대응을 놓고 좀 어떻게 해야 할까 거기에 대해서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대응을 한 3가지 정도로 하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정부에서는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일단은 약간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 시민사회들이 운동을 좀 따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매운동을 한다던가 네. 그다음에 일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좋지 않은 행태들에 대해서 그 세계 국제적인 여론을 조금 환기시킨다던가 이런 행동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다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단은 필요해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가지고 이 사건을 좀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정도가 사실은 기본 시한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일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100개의 카드 중에 1개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떤 카드가 앞으로 나올지를 미리 좀 예측을 해봐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부터라도 좀 대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그 90일 비자 면제 관련해서도 그것도 제외시키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와 똑같이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 그에 대한 대응을 좀 자제하되 다른 방식을 택할 것인가를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죠. 저는 좀 신중하게 대응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민간 영역에서 저희가 불매운동을 하거나 이 반일 감정이 커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에 또 대응해서 반한 감정도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7년에 과거에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이 박근혜 정부에서 졸속 합의를 했다. 이 불가역적 합의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합의를 이뤄낸 것에 촉발돼가지고 결국에는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런 어떤 와중에도 정부 간의 어떤 외교적인 어떤 경색 국면이 있었지만 민간 영역에서 교역이라든가 아니면 관광객 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오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불만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정부 간의 어떤 외교적 마찰이 민간 영역으로 옮겨가게 되는 순간 그런 것들은 다시 정상 외교처럼 다시 회복하거나 돌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좋겠지만 그러한 것이 또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일본 차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대수를 생각하면 거의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매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정적 대응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감정적 대응이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저는 아까 노 의원님 의견을 좀 받아서 장기와 단기가 아니라 적극과 좀 신중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정부의 조치나 대응은 조금 신중하되 시민사회의 그 여론이나 이런 일본의 어떤 정말 부적절한 치졸한 행태에 대한 적극적인 우리의 모습, 여론 이런 것들은 표현을 하고 그리고 세계적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식의 좀 우리나라 시민들이 When they go low, we go high라는 그 정신을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이 치졸하게 이렇게 행태를 부릴 때 우리는 좀 더 품격 있게 대응하는 모습을 시민사회 차원에서 보여준다면
훨씬 더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김남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한국인들이 이제 일본 제품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하고 반일 감정을 고조시킨다면 마찬가지로 일본에 있는 시민사회에서 역시 반한 감정이 고조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아베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아베 좋은 꼴밖에 못 봅니다. 저희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좀 보이콧이라든가 불매운동은 좀 자제하되 좀 더 상황이 장기화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타격받는 부분이 늘어난다면 그때 좀 더 본격적인 시행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노영희 위원, 조금 전에 이 김상조 실장의 좀 투자 계획 같은 것도 들어봤지만 이참에 아예 우리 경제 체질을 좀 바꿔보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사실 바꿔야 될 필요성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그 수입 다변화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에 수출하는 물품이 사실은 1차 산업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뭐 광물이라든가 귀금속이라든가. 그렇지만 일본에서 들여오는 거는 첨단 그 부품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 사실은 이게 당장 경제 체질을 바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술력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FTA를 하는데 일본하고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제품 같은 걸 만드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네. 그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것들은 일본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그냥 그동안은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인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투자도 안 되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그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반성도 고려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겪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컨대 에칭가스 같은 경우 일본산 의존도가 지금은 44% 정도로 떨어졌는데 예전에는 2010년도 정도에는 72%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 환구시보, 그러니까 중국의 환구시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양국이 전부 다 공멸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려되는 바에 대해서 뭐 전혀 손을 놓자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체질 바꾸는 건 당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